1300리를 굽이쳐 내려온 낙동강 물줄기가 세계를 만나는 곳. 한반도의 남동단에 위치한 부산은 태생적으로 포용과 파송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차례의 안고 밀어냄을 반복한 끝에 350만 시민이 생활하는 동북아 해양 수도로 성장한 부산. 그렇게 도시는 탄생했고 진화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외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들이 이제 부산에 습합이 되어 들어왔다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부산에 이제 퍼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해방으로 인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귀환한 100여만 동포 가운데 약 7, 8만 명이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전국 팔도뿐 아니라 북한 지역의 동포들까지도 부산에 정착을 하시면서 그들이 남긴 문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부산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좀 다양한 문화들이 습합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은 한국 근대사의 격동 속에서 매우 우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 속에 생겨난 도시입니다. 부산을 찾은 이방인들은 서로 뒤섞여 하나의 사회를 만들었고 문화를 창조해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늘을 이겨내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외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부산의 강과 바다, 산과 들은 다양한 식재료를 안겨주었고 이는 사계절에 걸쳐 세분화되었습니다. 보다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가 묻어 있는 게 향토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절에 또 그 사람들이 먹던 방식, 또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수고와 마음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게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 갖는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난 마음을 다독여주고 때론 축배의 자리를 더없이 빛내주던 것도 바로 음식이죠. 사람들의 삶을 매우 진실하게 반영하고 또 특정한 방식으로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음식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 그 자체가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그 음식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이 어떤가 하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 이게서 더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산 음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 의미까지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는 음식을 마주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할 우리네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부산의 음식을 통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그 진한 향기를 따라서 말이죠. 음식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생성되고 발전합니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 이후로 한국전쟁, 경제개발의 시기를 거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아울러 부산은 산, 강, 바다, 그리고 온천을 가진 사포지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음식은 이러한 역사와 환경을 배경으로 생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곳 광복동은 그러한 부산 음식의 역사적 그리고 환경적 이야기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음식을 찾아 떠나는 기행, 이제 저는 그 시작을 이곳 광복동에서 할까 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광복동. 수많은 빌딩들이 거대한 도시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이자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이곳. 우리는 광복동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조선시대 이후 일본인의 문화가 번창했던 곳이자 한국 전쟁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 광복동.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광복동의 과거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고갈비 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전성기 때는 한 10여 곳 이상의 고갈비집들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집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생선째, 고등어를 통째로 이렇게 구웠던 것을 그 뼈째 구운 생선을 갈비에 비유할 정도로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주 귀하던 시절의 얘기였죠. 그리고 특히 이곳이 유명하게 된 곳 중에 하나는 부산 공동어 시장이 그 고등어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고등어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특히 고등어를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덕분에 이 골목도 고갈비 골목으로 그냥 유명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이내 고갈비 굽는 냄새로 가득 찼을 이곳. 희뿌연 연기는 가난한 청춘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끌어안는 환각제였습니다. 아이고, 이 집은 아직 이게 남아 있어요. 옛날에 철판에 요 안에는 여기 연탄불로 굽던 건데 이게 막 구우면 얘네는 이 골목 전체가 고등어 굽는 연기로 아주 자욱했습니다. 자욱했고 지금 여기 뭐 이게 전부 유분이 막 튀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게 아마 지금 뭐 수만 마리는 좋게 죽었던 고등어들의 흔적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참.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참 대단하네. 와. 과거 12어 가게에서 고갈비를 구워댔지만 지금은 골목 끄트머리 2개의 적막한 불빛만이 그 골목을 지키고 있는데요. 고등어 한 마리, 밥 한 공기가 전부인 단출한 밥상이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이곳에서 오늘을 피워내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채워갑니다. 그것이 바로 광복동 고갈비 골목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 광복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명물 음식점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완당집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부산을 찾은 여행객이라면 꼭 한번 들른다는 이곳. 향토 음식 중 하나인 완당입니다. 가게 한쪽에서 완당을 빚고 있는 풍경을 보고 있자면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완당은 두께가 3mm 정도 되는 얇은 밀가루 피에 쇠고기를 갈아 만든 소를 작게 넣어 감싼 후 육수로 끓여낸 것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물만두처럼 보이는 완당. 국물에 떠 있는 모습이 하얀 구름 같다고 해서 운당이라고도 불렸는데요. 하늘하늘거리는 것이 마치 선녀의 날개옷을 보는 듯도 합니다. 완당의 시초는 중국에서 아침 식사로 흔히 먹는 훈뚠에서 시작하는데요. 일본을 거쳐 완당이란 이름으로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완당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을 거쳐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으로 먼저 들어왔죠.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이 완당은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빨리 끓여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국수를 먹듯이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먹어야 되다 보니까 피가 굉장히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 특히 부산 완당의 특징이라고 하면 원래 중국과 일본의 완탕은 그 닭육수를 베이스로 합니다. 닭육수를 베이스로 하는데 부산은 그 이 바닷가 도시답게 이 멸치 육수를 기본으로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음식이긴 하지만 이 완당은 전형적인 부산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산과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원한 국물 맛과 속이 비칠 정도로 얇은 완당피. 깔끔함으로 무장한 완당은 중국, 일본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했는데요.
포장마차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던 서민들에겐 이국적으로만 느껴졌을 완당은 어느새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끈한 완당 한 그릇으로 달래왔을 사람들. 완당 한 그릇에는 부산 사람들의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백화점 자리가 예전에 부산시청이 있던 곳입니다. 시청을 비롯한 여러 관공서들 그리고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지금 이 길이 보시면 골목길이라기보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예전부터 여기에는 이제 일식집 그리고 경양식집 뭐 이런 고급 음식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복동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던 곳이고 이제 이 길이 끝나는 다음부터는 골목길들이 막 이렇게 남포동, 광복동의 골목길들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광복동의 좁다란 뒷골목에 들어서면 옛 향수를 자극하는 공간이 많은데요. 먹자골목으로 잘 알려진 아리랑 거리부터 한국 전쟁 당시 생겨난 보수동 책방 골목까지 곳곳에서 중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랜 시간 부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또 다른 향토 음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 여기는 1953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 6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광복동의 터줏대감격인 면옥입니다. 이북의 대표 음식인 냉면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만들어 온 이곳. 그 사이 냉면은 부산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수제면에 숙성된 가오리회를 얹고 양념장을 끼얹어내면 비빔냉면이 완성되는데요. 냉면 한 그릇에도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저희 할머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이 집 처음 왔고 할머니 따라 종종 왔었는데 간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 집이 또 냉면도 맛있지만 이 냉면에 이제 곁들여 먹는 이 육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면 한 그릇 먹으러 와가지고 막 육수를 몇 주전씩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 맛 그대로예요. 옛날 맛. 음식에는 미각을 자극하는 맛과 함께 사회의 역사와 개인의 추억도 담겨 있는데요. 광복동의 냉면도 수많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에서 온 피난민들은 냉면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는데요. 지금 저기 53년 창업하신 거예요? 네네네. 부모님. 부모님 네. 때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님은 저기 피난 내려 예, 피난 145 때 오셨고, 예. 아빠는 평양이고 엄마는 원산. 두 분이 그러면 네네. 평양- 6.25 동란, 그 다음 해 145 때 넘으셨지. 네. 그럼 결혼을 하시고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따로따로 만나셨어요. 그러면 두 분이 피난 각자 내려오셔 각자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만나셔서 만나서 음식 장사를 하시면서 네. 저를 낳으셨죠. 모으신 거고. 예, 예. 그러면 그때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 냉면집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부 가서 처음에 피난 오셨으니까, 맨손을 오셨으니까 뭐 특별하게 할 거 없고, 어머님은 원산에서 젊은 시절부터 냉면 장사 하셨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막연하게 새로운 걸 시작하려 했더니 뭐 창업의 경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냉면밖에 없으니까 마침 그때 실향면도 많고 예. 부산 분들보다는 실향면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예. 그때부터 냉면이 서서히 부산에 안착을 하기 시작했죠.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지만 피난살이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그저 널찍한 나무 상자 하나 엎어놓고 냉면을 팔기 시작한 사람들. 수많은 실향민들은 차디찬 냉면을 먹으며 고향의 기억을 되살리고 쓰라린 한을 가라앉혀 왔습니다. 그렇게 부산 냉면은 실향민의 절절한 아픔이 뒤섞여 지금도 오묘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손님들도 대를 손님도 몇 돼 대 있죠. 또 같이, 똑같아요. 예. 저희도 지금 사장님이 3대째만 저희 오시는 손님도 고만고만해서 50년 전으로 오신 분이 예. 거의 자제분, 그 다음에 손자, 손녀니까 손님도 3대로 오시는 경우가 저희 집에 과반수가 넘어. 맞습니다. 어제도 한 70, 80 서인데 4대가 왔더라고, 4대가. 꼬마가 3살이야. 그 자기는 결혼을 좀 빨리 했다, 빨리 했는데 어쨌든 자기는, 우리는 3대라니까 자기는 4대래. 이야, 할머님도 정정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 아이, 부드러워져. 돈 버는 걸 떠나서 예, 이 바로 가게 그거예요. 자체가 이제 예, 역사고 예, 예. 이게 또 부산의 역사고 광복동의 역사고 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아주 부모님한테 첫째는 고맙고 이래 지켜주는 우리 3대 사장님이 있어서 또 고맙고 제가 또 3대 사장님한테 부탁할 거는 또 자손한테 또 물려주면 더 고맙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몇 대 안 되는 식당 중에 100년을 넘는 식당이 단 하나라도 탄생하면 저희는 부모님한테 대단한 감사와 은혜를 받는 거죠. 사장님 지금 감정이 예, 못 예. 받치시는 거예요. 눈물이 좀 나. 예, 그러시네. 아이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끈한 국물이나 탕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역시 그래도 부산하면 어묵탕이죠. 그리고 이 광복동에서 어묵탕의 원조격으로 소문난 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등에 업힌 코 흘리게 아이부터 권력자까지 한입 베어 물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국민 간식 어묵. 어묵은 누가 뭐래도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데요. 이곳 광복동에는 부산 어묵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묵탕 전문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 부산의 어묵탕의 진정한 비주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묵탕 그러면 어묵이 굉장히 주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산의 어묵은 그냥 조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새우, 소라, 문어, 맛살, 달걀, 두부, 유부주머니, 미역, 토란, 스지 뭐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어묵탕에서 중요한 재료는 어묵도 어묵이거니와 이 소 힘줄이라고 하죠. 스지 일본 말인데 이 소 힘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물에 아주 깊은 맛도 내고 또 부드럽게 씹히는 스지의 어떤 특유의 식감이 어묵탕의 어떤 아주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푸짐하게 이 한 접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묵탕에 들어가 있는 이 토란이 또 별미입니다. 부드럽다. 이 갖가지 식재료가 내는 특유의 맛들이 이렇게 어우러진 국물 맛.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어떤 그런 부산의 특징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어묵탕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54년간 부산 사람들의 긴 밤을 책임지며 소임줄 어묵탕의 원조집으로 통하는 이곳.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더해질수록 맛의 깊이도 쌓여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 몇 년쯤 됐습니까? 아주 오래됐는데요. 네. 예. 그래 이제 바로 옆에 가게 건물에 네.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여기에 2008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게 지금 확장하신 거 아닙니까? 예, 2008년도 여기를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요 재료들이 딱 그 맛이 녹아나가지고 예. 국물 맛이 굉장히 좀 깊고 또 예. 여러 가지 맛이 이렇게 딱 달달지근하면서 시원한 맛. 그러네. 예. 국물은 또 육수도 따로 내실 거 아닙니까? 예, 별도로 내갖고 오늘 국물이 내일 국물, 내일 국물이 쌓이는구나. 모레 국물. 그래 배합을 시키가 육수물 끓이가 아하. 사골뼈 넣고 예. 구워서 또 오늘 국물 반쯤 남은 데서 또 국물 다시 부어갖고 배합을 예, 시켜서 항상 그렇게 이제. 네, 어제 남은 예. 국물에 오늘 또 새 국물 예, 들어가고. 예. 오늘 또 내일 국물 되고 그게 이제 몇십 년 노하우 아닙니까? 예. 그게 그러면 이제 몇십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 깊은 맛을 내는 예, 예, 그 비결이네. 예. 일본인에 의해 어묵을 접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네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어묵.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있는 부산의 음식입니다. 부산의 그 어느 곳보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광복동. 이곳에 얽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한 주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1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인 주정희 파나가와 부산의 지도를 그리는 김충진 화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기억하는 옛 광복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옛날에는 네. 그 미화당 저기 데파트에서 이렇게 미화당까지 길에 뭐 화랑이나 뭐 하랑 음악실 뭐 이런 게 막 음악 다방 이런 게 전부 그쪽에 다 있었지. 그러니까 자연히 그또 남한은 사람들은 뭐야 지하 공기 빼는 그런 물 하나 큰 거 뭐 환기통 환기통 컨테이너 같은 예. 거가 시 공보관이 그 있었거든. 아 부산시 공무관. 거기 있지 또 부산 예총 사무실 있고 해놓자.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지금 그 저 우체국 옆에 예. 그 이제 나란히 그 다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보리수 다방하고 희다방이나 뭐 부산의 예술가나 아예 뭐 전국에서 오면 그 다방으로 가면 기밀이 다 되는 거야. 아니면 앉아 있거나. 옛날 전화도 없고 막 이럴 예. 때니까. 한국 전쟁으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자 전국 각지에서 피난온 문화예술인들은 광복동의 좁다란 골목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골목을 빼곡히 메운 다방은 갈 곳 없는 문인들의 안식처였고 찾기 힘든 동료들의 연락처였습니다. 이후 부산 문화 예술지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그 바로 남부 파출소가 있었거든. 그 앞에 이제 맞으면 동문극장. 네, 동명극장이요. 그 파출소 들어서기 전에부터 이제 꼼장어 포장마차야. 이렇게. 쫙 안에까지. 그럼 막 그 앞으로 지나가면 막 그 뭐야 숯불에 저 파하고 양념 타는 냄새. 이 싫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땡구. 이 양념 타는 냄새가 고객군 왕처럼 이게 가라. 그곳 지나면 이제 소위 욕제의 할매로 이제 뭐 대표되는 이제 자판 고리개기 집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왕초가 욕제의 할매. 욕제 할매. 그건 자판. 포장마차도 아닌 그 밑에 그 자판. 그래갖고 꼼장어집 다음에 이제 좌판 그 고래고기집.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음식들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남포동 광복동 이 삐아리. 시대의 순환에 맨몸으로 맞서야 했던 광복동. 때론
일본인 전관 거류지로, 또 때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포로로 그 운명을 받아들였는데요. 모든 다양성을 수용해온 광복동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갖게 됐습니다. 그거 내가 볼 땐 부산에 냉면이 들어와가 소소하게 다 이렇게 이북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북 냉면을 만들었거든. 네. 그 작은 점포에서 만들었는데 네. 원래 그 냉면이 원산 냉면과 함흥 냉면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냉면은 겨울에 주로 먹는 음식이라 겨울에. 그렇지. 겨울에 지 마시는 먹는 음식인데 아까 그 온돌빵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그 냉면을 이렇게 기계로 내리면은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냉면 먹으러 들어가면은 이제 전부 다 그 당시 온돌빵이 의자 놓고 이렇게 좌식으로 한 게 없었으니까 방바닥에. 방바닥에. 그럼 거기가 딱 들어 앉으면은 이렇게 막 벌벌 떨다가 들어 앉으면 그냥 막 후끈후끈한 거지. 그럼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 육수를 6잔 이상 먹어. 그래서 본전을 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냉면을 먹고 나오는데 그 전통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냉면은 여름에만 먹는 것이다. 그 육수도 차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고 겨울에 더 많이 먹은 것. 근데 그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요새는 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먹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부산 오면서는 이제 그냥 이제 맛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재창조되고 진화하는데요. 어디서 누구와 먹느냐, 또 왜 먹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과 먹는 방법, 그리고 느낌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산에 자리 잡은 냉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새 그 부산 오뎅 먹으면은 오뎅 같지가 않아. 원래 오뎅은 콩콩한 그 비린내도 나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그 그럼 안 안 팔리지. 팔려. 이게 수입하는 그렇지. 그 외국 연육들 이렇게 그래, 이거 그래, 뭐 그래. 옛날에는 뼈째 갈아가지고 뼈 갈아가 막 갈치 반죽을 새끼, 해놔 조기 새끼 이런 게 들어가야 이게 그 옛날에 오뎅 먹다 가시 찔리게 돼서. 그러니까 근데 그 오뎅 공장에 가면은 바닥에다 그걸 다 부어놓고 이래 했거든. 그 요새는 그 완전히 정지돼가지고 살코기만 해가지고 수입한다. 그게 연육 한다고 해. 그러니까 오뎅 냄새가 안 나. 나는 그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너무- 그 옛날에 참 추억의 음식을 지금 막상 딱 갖다 놓으면 우리도 못 먹어. 근데 추억 속에 그 맛있던 거지. 실제 딱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먹어. 하나도 안 팔려. 추억이 뻥 튀기지. 아름답게 막 미화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광복동은 이방인을 끌어안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받아냈는데요. 암흑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오색 찬란한 불빛이 광복동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지만 자꾸만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건 보고 싶은 이의 청춘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을 음미하며 그 마음을 달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복동에 남아있는 부산 음식의 흔적들을 돌아봤습니다. 광복동은 부산의 허파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부산답게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복동에 남아있는 음식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부산의 서민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